그녀는 왕비였습니다. 단 7일 동안. 반정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19살 왕비는 궁궐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정에 반대했다는 것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로 52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은 채로 매일 산에 올라 궁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 단경왕후 신씨,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왕 중종입니다. 때는 1506년 9월 2일 새벽입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은 저항도 못하고 하룻밤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앉혀졌습니다. 바로 훗날의 중종입니다. 중종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신들이 그를 선택했고 공신들이 그를 옥좌에 앉혔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곁에는 왕비 신씨가 있었습니다. 신씨는 진성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전부터 왕자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19살 여인, 세상이 뒤집히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남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저 곁에 있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정 성공 다음 날 공신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이 중종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왕비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반정에 반대한 자입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신씨를 폐위하소서. 중종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생각해보세요. 이 남자의 입장을.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반정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연산군에게 숙청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왕비를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텼습니다. 며칠은요.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정 7일째 되던 날 중종은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신씨를 폐위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실제 조선 엉주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비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신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왕이 이를 매우 슬퍼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왕이 매우 슬퍼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조선 엉주실록은 원래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만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의 감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신씨는 궁을 나갔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7일 동안 왕비였던 여자가 다시 그냥 신씨가 되어 궁궐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중종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신씨가 궁을 나간 뒤 중종은 오래도록 왕비의 처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공신들의 눈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실록의 행간을 읽으면 그 자리를 쉽게 채우지 못했던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 왕비가 들어온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평생 신씨를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후궁들 사이에서도 새 왕비와 함께 하면서도 마음의 어느 구석에는 늘 그 7일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을 나간 이후 그녀는 제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패비가 다시 혼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씨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구 인왕산 중턱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치마바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신씨는 그 바위에 올라 자신의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치마가 펼쳐진 방향은 정확히 경복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다가 저 붉은 빛을 알아보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중종은 창가에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 어딘가에 있을 붉은 치마를 향해.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후대의 기록에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패비 신씨가 인왕산에 올라 치마를 펼쳐 대궐을 바라보니 왕이 이를 듣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 차갑고 짧은 문장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왕은 측은히 여겼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측은함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중종은 끝내 그녀를 복위시키지 못했을까요? 정치였습니다. 내목한 권력의 구조였습니다. 중종의 왕권은 처음부터 공신들에게 빚을 진 왕권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없었다면 왕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왕이 그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종 재위기간 내내 신하들의 권력은 막강했고 왕은 그 틈바구니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신씨를 복위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하나로 움직이기엔 그를 둘러싼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사랑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란 이런 겁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씨는 그 소식을 인왕산 기슭 어딘가에서 들었을 겁니다. 52년을 기다려온 여자, 이제 기다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뒤로도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71세까지. 왕비로 산 건 7일이었습니다. 패비로 산 건 5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2년 내내 그녀는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인왕산 치마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그 바위 위에 19살 왕비가 펼쳐놓은 붉은 치마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사람이 잊어도, 역사가 지나쳐도 돌은 기억합니다. 중종과 단경왕후 신씨, 7일의 사랑, 52년의 기다림,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포기. 이것이 조선왕조 실록이 남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된 사랑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에피소드는 더 뜨겁고 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질투가 많았던 왕, 숙종, 그리고 그의 사랑을 두고 목숨을 건 두 여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에피소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